제가 이제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건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걸로 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민선 4기 최민호 시정 중간평가의 형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크게 말씀을 좀 저희가 좀 드리면은 최민호 시장 이제 민선 4기에서 가장 핵심 공약으로 했던 것들이 대중교통 무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비단강 급행 프로젝트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물론 이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추진이 2025년이었는데 2026년으로 1년이 지금 이제 지연되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무상 정책은 현재는 선회되고 이응 패스라고 하는, 그래서 정액제로 진행되는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이야기를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세운시만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지자체마다 많고, 그리고 저희도 올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산 가지고 이제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현재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데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선사기에서 있었던 세종시, 그러면 저희가 오늘 요번에 좀 제보되는 내용이 적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우선은 국가 사안으로 좀 현재 정권, 윤석열 정부의 여기에 나라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지역에 있는 데서 이쪽으로 좀 신경 쓰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좀 덜해진, 그리고 이 국정과 시정이 어느 정도 연결돼서 맞물려 있고, 또 같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같은 이 다음 출신의 이다 보니 흐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사기 최민호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치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나오고 교육 분야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걸로 좀 서두를 꺼내고, 지금 마찬가지 순서로 해서 평가, 시정, 민선사기, 이게 이제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민선사기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얘기하기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셔도 좋겠지만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좀 시민사회에서, 사실 저희가 다른 무슨 성박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왜 민선사기에서 당기지 않고 이렇게 좀 저희들의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는가, 이게 과연 예산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어떻게 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를 저희가 중간 정도쯤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순서대로 돌아가시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참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홍보는 하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지만, 시민 참여가 상당 부분 한쪽 그러니까 편향된 시민 참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 참여가 좀 실종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민참여 예산제도 하지만 실제 실효성이나 이제 시민사회가 그거를 좀 잘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민원성 예산 이런 것만 계속 올라오고 가니까 우리 동네 진공다리나 도로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제 진정한 시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만들어진 지 이제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평가와 그 한계가 뭔가, 그러면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더 보완할 건가, 그러면 선거 연령을 마을에 참여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고친다거나 뭐 아니면 지금 형식적으로 좀 아직도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시민주권회의도 뭐죠? 뭐로 바뀌었죠? 심주고 회의는 그냥 이름 그냥 쓰고 있고 그것이 그 예전에는 전문가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각 분과 구성이 중요한데 전문가를 50% 이상 구성한다고 해서 타 외지에 있는 전문가, 지역 실정을 하나도 모르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대안을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10년 이상 된 분들도 그 훌륭한 전문가이니 그런 단체들의 좀 전문가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고 전문가들을 대고 넣어야 된다. 지역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회의 참석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도 떨어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없고 하니까 뭐 별로 뭐 좋은 대안도 안 나오고 뭐 이런 평가에서 그런 기선책도 냈는데 이행이 안 돼.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튼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와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 일단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책협약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도 저는 뭐 이렇게 정쟁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적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특별자치시니까 방역의 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저는 지방자치는 정당을 떠나서 좋은 정책,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공약이 있어도, 그러니까 시장 나오면서 공약이 있더라도 그거를 뭐 좀 보완을 한다거나 뺄 건 빼고 또 추가할 수 있으면 시민사회로부터 또 좀 추가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 사실 우리가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거나 선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인물도 있고 뭐 정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 거의 뭐 첫 단추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 시민사회 의견이 들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이후에 그러면 현안이나 정책에 있어서 뭐 간담회라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얼마만큼 뭐 반영이 되거나 관철이 되거나 이렇게 검토하겠다 정부에 이렇게 좀 프로세스가 갔는지 충분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하여튼 뭐 시민참여 기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시민참여 키워드로 봤을 때 몇 가지의 제도나 그 정책을 좀 개선하는 과정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정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국토부 출신의 공무원 출신의 또 학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개발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생태 용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금강을 공원화하겠다든지 금강을 관광 유원지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강물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외에 환경부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도 해서 각종 문제 있는 사업, 잘못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같은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반환경 시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금강을 잘못 치산치수도 마찬가지지만 금강뿐만이 아니라 제천 방출점도 있고 하겠지만 이걸 제대로 하천 관리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시장은 재선은 물론이고 정말 저는 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그간 역사에서 지자체 선거에서도 쭉 보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태학자나 환경 전문단체들의 의견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원 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향후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드리고 싶고 잘 되는 방향으로 좀 두 번째 단추라도 잘 깨서 다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대립각만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 시정에서 사실 금강 재자연화 관련된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 시정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제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선상에서 지금 현재 세분분들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주봉 총장님. 네. 대부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진짜 아까 그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그 자원순환 관련해서 그 세종시 공공부터 시작하는 탈일회용품 추진 사업으로 그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없애기 뭐해서 협약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그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1층의 카페도 사실은 아직도 일회용품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게 이거하고 좀 반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점검 좀 필요하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시정 그 2년 얘기는 저도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건 세종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라고 보여지는 정책은 예산이 좀 국비가 없어지더라도 시에서 좀 어떻게든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 청소년의 인구가 많다, 아동 인구가 많다면서 없어진 국비에 매칭한 시비를 다 없애서 그 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차이가 됐고요. 환경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계획 도시이고 인간 친화 도시이고 그다음에 아동 젊음의 도시여서 그 세 가지에 맞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거는 국비가 없이 없어지더라도 확보하고 물론 핵심 공약이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무너뜨리고 그 공약을 실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종의 정체성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행정과 예산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주희 대표님인데요. 최민호 시장 여성분야 처음 취임했을 때 공약 수가요 3개 정도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5% 정도인데 이게 다 이제 그 3개 해당하는 공약들이 다 이제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그러한 이제 여성에 한정이 돼가지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이제 직장맘 지원센터 그다음에 세종형 공동영화단터 확충 이런 데 이제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이렇게 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젠더 폭력 관련해서 이제 다행스럽게 1366 센터 이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또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1366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지금 실효성 있게 운영될 그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모니터링했던 결과를 보면은 그 여성가족과 총 세출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가지고 세종시 전부서 합친 거 그 평균에 비했을 때도 보면은 4배가량이 더 감액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이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이런 게 굉장히 75억, 90억 막 이렇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보 통합한다는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유보 통합을 하되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예산 규모를 2분의 1로 확 줄여버리면은 이게 거의 통합인지 축소인지 그 이름부터 잘 모호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출산율 저하 대응책으로 이렇게 좀 천만난 이용거리라 그래가지고 뭐 첫째야 얼마, 둘째야 얼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보육 전반에 관련된 이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를 감액하면서 그냥 뭐 이제 아이 출생 지원금만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이것도 뭐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세종시 성인지 예산 보면은 너무 이 형식적이고 통계의 신빙성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진행한 여성가족법에서 그 만남 추진하는 거 젊은이들 그래서 뭐 20상 해서 그래서 6쌍이 뭐 했다고 해서 엄청 나오는데 구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출산하는 걸로 꼬리는 하는 거를 좀 바라면서 이제 그런 식의 시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청년들에 관련된 어떤 행사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과거에 구태에서 할 수 있는 다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몇 쌍 만나게 했는데 몇 쌍이 그게 커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시장 부분들도 참 여러 가지로 좀 웃음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은 교육. 네. 네. 교육 분야에 뭐 세종시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될까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청에서 그 재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앞으로는 지원을 하니 많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항상 그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확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물며 방학 중 아이들 그 급식 방과 후 급식까지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교통 편의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교통 시설 뭐 전기 자전거나 어울링이나 그다음에 뭐 스쿠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스쿠터들은 학생들이 운영하면 불법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위험하게 타니까 타지 말고 무조건 이제 뭐 20살 넘으면 타. 근데 20살 넘으면 뭔가 특별한 뭔가 지식이 늘어나서 뭐 더 안전하게 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을 공공교통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안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청소년들에게 이제 자전거나 뭐 아니면 전동기를 운행할 때 어떤 안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타지 말라가 아닌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자기 신체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세종시에서 좀 그거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민 선생님.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요, 지금 이제 제일 조금 이슈되는 부분들이 세종축제가 있습니다. 세종축제에서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세종축제로 예산 삭감됐는데 축제로다가 예산을 72억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약간 대전은 116억으로 들어가서 대전 제일 많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대전하고 세종이 제일 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보고 창피했는데 사실 그 세종 축제를 올해는 시민 축제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왜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이렇게 72억이나 들어간 이 부분은 어디로 들어간 건지 정말 좀 의심스럽고요. 사실은 시민축제형으로 제가 재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옥상정원을 거기를 이제 개방을 해서 축제하는 그 하루 날만
그 시민들을 100명의 그 뭐 비밀 정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해서 그 공모를 해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도 해주셨고 좋은 호응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분이에요. 그 부감독님들을 5명을 편성을 해서 시민 축제를 맡은 팀들을 5개의 그 시민 축제를 뽑았습니다. 선정을 해서 각자 부감독님을 한 명씩 이렇게 붙여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했는데 문제는 1,500만 원의 예산을 다 들여서 준다고 처음에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기획을 했는데 감독님이 점점 이제 축제 날이 올수록 저희 보고 예산을 다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물건 구입도 저희가 미술, 음악, 무용 다 들어갔었거든요. 옥상정원에. 근데 미술하는 팀의 재료비를 전부 다 개인으로 부담을 하라고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주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저희한테 다 부담을 하라고 하고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많이 해서 저희는 좀 팀들이 좀 말을 많이 잘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바로 가서 저희 이거 안 하면 그것도 바로 10월 9일 날 하는 날인데 10월 1일까지 예산 편성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희 사비로 다 예술인들 보고 사비로 다 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안 한다고 했어요. 이거 저희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불이 나게 했는데 800만 원을 줬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산 공개해라. 그리고 우리가 쓴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할 테니 그 부분 청구해달라.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800만 원 겨우 하고요. 미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다시는 참여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 팀은 전부 다 내년에 또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옥상정원이 그 비밀정원이 엄청 큰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세종축제할 때 1위로 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 부분도 투명하지 않았고 또 저희 기획자들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예술인들이니까요. 정말 하나하나 저희 마이크 이런 거 안전요원 뭐 조끼까지 저희가 다 구입해갖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가 다 그 팀들은 아예 안 하고 작년에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도 저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 또 시민축제형으로 완전히 또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모를 받고 또 시작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6개월, 7개월간 교육을 안 들으면 안 해준다 그래가고요. 저희 시간 투자, 정말 열정페이 투자하면서 엄청 이 세종축제에 많은 낭비를 하긴 했거든요. 예술인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메인 무대는 저희를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고 다른 데에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지금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술인들도 그렇고 저희가 많이 좋은 제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고 그런 걸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번에 그 가치놀이 뭐 코아거리 해가지고 도시상장거리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할 때도 물론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하고 또 청년 예술 단체들도 많이 이제 섭외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카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느 카페에 그 행사를 갔더니 푸드트럭, 그러니까 푸드마켓 거기에서 음식이 그러니까 상한 음식, 막 이상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음식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불결하게 비위생적이게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이거는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다. 먹거리에서 많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걸 먹었을 때 정말 이게 탈이 나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세종시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시민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카페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줘서 그 푸드트럭은 행사는 시에서 하지만 푸드트럭은 그 지자체 그 동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쪽에서도 관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많은 예산 투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 삭감해서 다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정원 박람회 이렇게 많은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시민주권위원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추진위원도 있었잖아요. 문화도시 추진위원도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잘 운영해서 이렇게 뭔가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다가 최민호 시장님 딱 들어오면서 필요 없는 위원 모임이다. 그래갖고 그냥 중간에 없앴습니다. 근데 문화도시로 지금 또 후보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문화도시 추진위원들이 많이 뒤에서 노력을 했고요. 낙화축제 같은 경우도 그 문화도시 추진위원들이 발굴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느 연평사에서도 낙화축제를 하지만 진짜 낙화축제를 예전부터 연기면인가 연서면서 하고 있었던 거를 시에서 그거를 저희 보고 발굴해서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찾아왔는데 그거를 시에서 가져와서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도 엄청 논란이 많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몇십 년 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걸 시에서 뜬금없이 소수공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 해서 작년에는 그거 했다가 또 문제가 많았죠. 이거 불도 나고 사람들도 다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시에서 시민들이나 문화재로다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호수공원까지 가져가고 하거나 이쪽에서 따로 빼서 이건 문화재, 우리 세종시 문화야 라는 식으로 다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디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었다. 그리고 낙화축제는 다른 타 지역도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오래 전통적으로. 그런 걸 전통적이게 한 거를 우리도 세종시에 있는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크게 이제 장소만 다르게 해서 합니다라는 조차 안내 설명조차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낙화축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은 물론 시민들은 신기해하겠죠. 그래서 올해 많은 인파들이 와서 많은 구경을 이렇게 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숫자에 일단 불과한 것 뿐이고요. 사실 이렇게 너무 보여지기식인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문화예술 쪽에는 좀 많이 찬반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종시 지역 예술인들은 엄청 지금 굶주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그 시민 참여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파트도 마찬가지로 청년 자율편성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참 예산제 일반적으로 좀 진행됐던 사안들이 있었고 실제 청년들이 수기에서 좀 작지만 예산으로 그 관련 예산에서 제안하는 게 직접 실행되면서 좀 데이터도 수집하고 양을 좀 제안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요소였던 거는 이제 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정책 운영 과정이 사실 시민 참여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사회 문제가 사실 그만 복잡해지고 있고 사회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결국 누가 수행할 것인가 알았을 때 시가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전략적 비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만 좀 전략적으로 수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시청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자체장의 어떤 비전이나 공약을 신실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비전과 공약도 좀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또 오늘의 자리에서 나온 이런 우려 목소리들처럼 좀 이 대안들을 좀 듣고 고민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책사업 파트에서도 이 좀 감축 위주의 좀 소극적인 예산 운영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라이즈 사업과 같이 좀 커피 사업들 같은 것도 좀 이제 작년에 그 홍대나 어제도 그 라이즈 사업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셨던 사업들이 있고 그걸 이제 조성했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끝나니까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 차원에서도 좀 커피 사업 유치해서 재정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를 같이 좀 논의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안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소희대님 부산도가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여기 시정평가도 언론에서도 얘기하시거나 보시는 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국공리에서 수리타임스로 가는 사망한 있어 정신이 없었는데 우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그 최민호를 본 입장에서는 언론의 눈이 아니고 기자를 생각하는 선수가 개인 시장 임을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한다면 뭐 후한 평가하는 내용이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시의회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 또한 뭐 좋고 낙제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아야 좋냐 이것도 의문인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푸느냐 이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반목과 법정 고발을 겪고 각종 해프닝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실망과 창피감까지도 느꼈다고 바라봅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수동시가 2012년 개척한 이후에 최민호 시정은 이전 시장과 다른 점이 크게 달려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맞는 여소야대 구조에서 최민호 시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비교적 후하게 많이 예산을 집행했었죠. 지금까지 따뜻하게 괜찮게 잘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것저것 줄어드니까 아까 다 얘기하시는 각 단체에서 다 오셨는데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산이 줄었다. 저희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다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특수한 경우를 대통령실 출범이 처음 겪게 되는 이제 시 공무원과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데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최민호 시장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선은 예산이 아까 이주공 사무총장이 얘기하셨지만 안 된다고 이걸 알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계속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사람들이 많이 삭감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그냥 버텨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고 행복청이나 정부 눈치만 보고 어떻게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민호 시장과 그 집행부 국장 감독들은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2년부터 이사와서 쭉 봤는데 이춘희 시장이 2012년에 이제 당선이 되고 그때 인구가 11만 정도 됐어요. 11만 정도 되고 지금 최민호 시장이 2년 차가 돼갖고 38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춘희 시장의 총선 때 2년 후와 최민호 시장 총선 때 2년 후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들여다보다가 있었는데 그때 인구는 22만, 지금 38만. 목소리와 목소리 질이 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이미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12만일 때 목소리와 38만일 때 목소리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확실한 정주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천마을 뭐 계속해서 천마을하고 도담 마을 요즘 몇 군데밖에 없었을 때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원 시장을 부두라고 해도 생각 없는데 1년차 기자회견 했을 때하고 이제 2년차 7월 1일 때문에 2년차가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최민원 시장 호구가 우보거든요. 소고를 가지고 우러우러 가겠다고 그 말을 많이 언론에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소고를 가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준비한 건 많지만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2년 동안 그냥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실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시장이 주력 사업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아까 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죠. 첫 번째 공유하신 대중교통 물류와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도시 동강남의 구비 프로젝트 이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옛날에 시장님께서 이제 아까 박현기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최민원 시장 국토부 출신이고 행안부 출신이에요. 정확히 행안부 출신이고 행복통장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충남도에 있을 때 아무 꼭강남에 거의 소봉에 쓰셔갖고 뭐 많이 하셨죠. 그 기억이 있으신가 아니 정원 기자들 사이에서 정원 도시 강남에 너무 꽂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뭐 조직이나 뭐 예산이나 그다음에 아까도 지역마다 호신된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정책의 기승전결이 다 강남으로 가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비부 행사와 돈을 들여갖고 뭔가를 뽑아낼 수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미지수가 들고 내년부터 당장 준비를 위해서 돈이 그만큼 나가야 예산 집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가 무슨 달공국이 아닙니까? 돈을 찍어낼 수 있고 해봐야 지방세 아니 이게 정부일 텐데 점점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 민주당 의원들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은 타당하는 것은 일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무료화도 EMPS로 바뀌고 이것저것 지금 기죽박죽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소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준희 지난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는 해야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고 여기 뭐 세뇌시장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은 그 여건을 기다려주거나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다는 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꼭 들렸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새롭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선은 좀 지켜보고 각자 저기 있으신 자리에서 큰 소리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말씀 잘 나눴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정리해서 의회에도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 각계에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의가 좀 아쉽기도 하고 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모든 자리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에도 이러한 뒷담의 형식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예산 관련해서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도 좀 두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